안녕하십니까? 유니스티 유여림 채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그지글러의 정상에서 만납시다 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리뷰해 보겠습니다. 저자 지그지글러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연설가 중에 한 명이지요. 자기 개발과 동기부여의 대가로 유명합니다. 정상에서 만납시다. CEO at the top 이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주방기구의 세일즈맨으로 사이에 첫 발을 디딘 후에 실패와 우여곡절을 경험하면서 최고의 세일즈맨이 되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서 성공을 꿈꾸는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동기부여가가 되었습니다.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은 매우 두껍습니다. 527페이지, 무려 527페이지입니다. 하지만 제가 필요하고 그리고 함께 나눌 부분들을 추려서 전달을 하겠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I can 을 전달하고 싶은 저자이며 남들이 원하는 걸 가질 수 있게 도와준다면 당신도 살아가면서 원하는 건 뭐든지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기본 이론입니다. 그리고 솔직함과 충성심, 신념, 성실, 개인적인 성격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합니다. 또한 건전한 자기 이미지,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을 꿈꿉니다. 모든 사람은 성공을 성취하기 위해 살도록 만들어졌으며 성공할 수 있는 능력도 주어졌으며 승자가 될 위대한 자질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성공은 이미 결정된 운명이 아니라 하나의 여행이며 당신이 가고자 하는 여행의 방향입니다. 정상에 오르는 유일한 방법은 목표를 갖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어떤 것을 얻기 전에 먼저 무엇인가를 인생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이 소망하는 것을 얻도록 충분히 도와준다면 당신도 당신의 삶에서 소망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상으로 가는 6단계가 있습니다. 정상으로 올라가기 시작할 때 처음에는 첫 번째 단계로 건전한 자기 이미지를 개발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남들과 효과적으로 공존해 가는 방법을 배우고 그들의 능력과 가치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강한 목표 의식을 세워야 합니다. 집을 지을 때도 계획을 세워서 하듯이 인생에서도 설계를 해야 하며 계획과 목표를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 필수적입니다. 네 번째, 올바른 정신 자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일하려는 의지를 갖춰야 합니다. 여섯 번째, 정상으로 향하는 계단이 6단계까지 있는데 마지막 6단계는 앞질러 나가려는 강한 욕구를 갖춰야 합니다. 원하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자유로운 환경에 있을 때 자신의 운명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계를 거치려면 성공에 필요한 특성이 있다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공 비결 6가지 방법입니다. 인격, 신념, 순전함,
정직, 사랑, 충성심 이러한 특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위대한 사람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훈련으로 창조됩니다. 현재 건전한 이미지를 먼저 갖추라고 했는데, 건전한 이미지를 갖추는 데에는 또 15단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당신이 당신의 자신을, 현재의 모습을 사랑하라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에는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건전한 자기의 이미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은 패배자를 후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 하에 내 자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화장도 하고 예쁘게 차려입고 이럴수록 훨씬 멋져 보이기 때문에 외모를 이렇게 가꾸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규칙적으로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여 인류에 공헌한 위대한 사람들의 전기나 자서전, 책을 읽어라입니다. 네 번째는 인류를 가르친 스승이나 지도자, 연설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다섯 번째는 짧은 단계를 연속으로 거치며 건전한 자기 이미지를 형성하세요. 일단 성공할 수 있는 분야에서 먼저 시작하세요. 성공을 하나 하면 또 다른 단계, 그리고 또 다른 단계로 옮겨가세요. 이런 단계들을 거치면서 자신감을 형성하고 자기 이미지는 업적이 되어서 계속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웃음과 칭찬을 이용하세요. 사람들을 향해서 웃어주고 그들도 당신에게 그러면 미소를 보낼 것입니다. 전화를 받더라도 누군가를 기분 좋게 해줄, 또는 다른 방법으로 올바르게 응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7단계, 남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세요. 8단계, 지인들과 관계도 신중히 하세요. 삶의 긍정적인 면을 보는 도덕의식이 높은 사람들과 관계를 하도록 노력하세요. 9단계, 자기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선 먼저 카드에 당신의 장점을 써서 언제든 참고할 수 있도록 간직하세요. 친구가 말해준 장점 또는 어떤 상황에서 알게 된 장점들을 적어서 가지고 다니세요. 10단계, 지난날 성공했던 일을 상기하기 위해서 성공했던 승리 리스트를 작성해 보세요. 이 리스트에는 당신에게 가장 큰 만족감과 자신감을 주었던 일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11단계, 건전한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르노를 본다거나 성인용 오락물을 말하는 거죠. 아니면 마약을 한다거나 등입니다. 제12단계, 자기 이미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실패를 보고 배워야 합니다. 에브러함 링컨은 실수를 많이 저질렀지만 그를 실패자라고 바라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수학에서 낙제 점수를 받았지만 그를
그렇게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성공의 단맛을 보기 전에 7번이나 파산했고 신경쇠약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모두 이런 사람들은 꾸준히 노력한 끝에 성공을 한 것입니다. 대박을 터뜨리는 것과 그만하게 성공을 하는 것의 차이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박을 터뜨리는 일은 그만한 성공을 연달아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성공은 매우 중요하고 실패를 거듭한 끝에 성공을 맛본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13단계 이미지를 바꾸고 성과를 향상시킬 가장 빠르며 효과적인 방법은 대화와 의견 참여가 가능한 가치 있는 목표를 설정한 조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이 사적인 대화를 나눌 때는 조리 있게 말을 하지만 대중 앞에서 연설을 하라고 하면은 긴장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이미지를 빠르게 바꿀 그러한 세미나, 코스, 그런 과정을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전에 한마디도 못했던 사람들이 당당하게 말하는 거, 쑥맥처럼 말 못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연설가가 되는 거, 이런 일들은 이런 조직이나 세미나에 들어가서 트레이닝을 받는 것입니다. 제14단계, 시선을 마주해야 합니다. 직업의 상하에 관계없이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쳐다봐 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시선을 피하는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직접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서도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무가치한 존재이며 감히 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자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연습부터 하세요. 긍정적인 자신감을 가지세요. 남들이 당신에게 해준 말 혹은 당신에 대한 칭찬을 반복하세요. 순전함, 쾌활한 성격, 솔직함, 인격, 열정, 인내심, 사려 깊음, 훌륭한 인성, 협동심 등등을 칭찬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의 놀이에서도 기회가 되면 눈을 맞추고 놀아주세요. 기회가 될 때마다 부하 직원이나 친구와 지인들과 눈을 마주쳐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15단계 필요한 경우에 외모를 더 가꾸세요. 예를 들면 비만했을 경우에 체중 감량을 한다던가 자기의 특이점, 이미지가 외모상 보기에 상대방이 보기에 불편한 경우에는 성형수술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건전한 자기 이미지 형성하는 데에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15단계를 거치면서 진정한 당신의 모습을 받아들이면 정말 많은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일단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면 다른 사람과 그들의 의견을 수용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법으로는 일단 상대방의 좋은 점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존감을 살려주세요. 자존심을 살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칭찬하세요. 열정은 자세입니다. 자세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자세는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옵니다. 이러한 자세가 바로 열정입니다. 원래 뜻은 열정이 자기에게 팔고 진심으로 회사와 제품을 믿는다면 당신은 진정한 열정을 갖게 됩니다. 진정한 열정은 상황에 맞추어 잊고 벗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이며 사람들에게 인상을 주기 위해 사용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큰 소리를 내거나 소음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느낌을 외부로 표현하는 것일 뿐입니다. 실제로 열정적인 사람은 조용한 편이지만 그들의 성격이나 말, 행동은 자신의 삶이 주는 의미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물론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 가운데는 시끌시끌한 사람도 있지만 이런 요란스러움은 열정을 나타내주는 필수 조건은 아니고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만둘 때까지는 패배한 게 아닙니다. 처칠은 영국 국민들의 의식을 자극할 때 사용한 끈기, 헌신, 노력, 피, 땀, 눈물과 같은 단어들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러한 것들이야말로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말은 장애물을 극복할 특징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끈기, 헌신, 노력, 피, 땀, 눈물. 그리고 또 유명한 그리스 웅변가 데모스테네스는 언어 장애가 있어서 수줍음을 많이 타고 성격도 내성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부유하게 만들어줄 땅을 남겼는데 그리스 법에 따르면 자신의 재산을 물려받기 전에 공개 토론회에서 소유권을 주장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숫기가 없는 데다가 언어 장애까지 있어서 데모스테네스는 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일을 겪은 후 데모스테네스는 열심히 노력해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숙련된 웅변가가 되었습니다. 선조의 재산을 물려받은 자의 이름은 역사 속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전 세계의 아이들은 데모스테네스 업적에 대해 수세기에 걸쳐 학교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이 넘어졌다고 해도 넘어지는 대로 또 일어나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당신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실패 때문에 겁쟁이가 되지 마세요. 스스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성공하지 못했을 때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잠재력을 발휘하세요. 승부욕은 적어도 이론에서는 압도적인 상대를 마주해 이길 확률이 없는 사람들에게 승리를 안겨줍니다. 할 수 없다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집중하세요. 성공은 인내심, 겸손함, 신뢰, 자신감, 배려, 믿음이라는 긍정적인 특징들을 포함합니다. 당신은 당신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과거에도 미래에도 또 다른 나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라도 자신보다 낮게 보거나 높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허락 없이 누구도 당신을 열등하게 느끼도록 만들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런 일을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면 원하는 건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라고 믿으세요. 정상에는 방이 많이 있지만 앉을 곳은 충분치 않습니다. 행복은 만족이 아니라 승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이란 항상 시작으로 남아 있음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시작하세요. 성공과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흥미로움이 함께하는 끝없는 여행이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헤어지거나 전화를 끊을 때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합니다. 멋지고 듣기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인생이란 좋은 하루 이상의 것을 제공하고 있다고 믿으세요. 자신과 동료, 조국, 하는 일, 신을 믿는다면 당신의 좋은 하루들은 계속 될 것입니다. 이제 시작하세요. 우리는 정상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상 지그지글러의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을 리뷰해 보았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믿어주고 사랑한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론을 내주신 지그지글러님께 감사하며 모두 희망찬 하루 되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